건강한 TV 토닥터 토닥.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주먹만한 크기의 근육질, 두 개의 심방과 심실로 이루어진 장기, 바로 심장인데요. 심장 질환을 앓고 나면 그 기능이 떨어져서 마치 정형외과 질환처럼 심장에도 재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닥터 토닥에서는 심장 재활을 주제로 함께합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심장 재활에 대해 속 시원하게 알려줄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지희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이 심장 재활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심장 재활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심장 재활이란 심근경색, 심부전, 심장 수술 등을 통해서 약해진 환자들한테 위험인자 교육이나 운동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장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재발을 예방해서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에 도움을 주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1950년대까지는 엄격한 심상 안정이 중요한 심장 질환의 좋은 치료라고 여겨졌는데요. 그 이후로는 운동이 좋다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직 인식이 부족하긴 한데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심장 재활 치료가 중요한 치료로 인식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2017년부터 국민건강보험급여 항목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약을 먹으면 건강보험이 되듯이 운동치료 역시 외래 입원 모두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심장 재활 사실 저도 조금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효과는 어떤가요? 네, 심장 기능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심장 재활 운동을 하면 근육 및 혈관 기능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협심증이나 부정맥 발생이 줄어들게 되고요. 시술이나 수술 후에 회복이 빨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심장 질환의 위험 요인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걸 줄여주기 때문에 심장 질환의 재발 또는 재입원으로 인한 사망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게 되고요. 피곤함이나 우울감이 개선되기 때문에 삶의 질도 좋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 자료에서 약 15,000명 정도의 환자를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도 심장 치료를 하게 되면 한 26% 정도 사망률을 감소시켰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가 이 심장 재활의 대상자가 되는 건가요? 심장이 아팠던 환자는 다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심근경색이나 심부전 또 심장 수술을 한 환자들은 모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심장 재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불안정성 협심증이나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심장 합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치료를 조금 더 하고 재활 치료에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 재활이라는 말 자체를 오늘 처음 들어봐가지고 저 역시도 굉장히 생소한데 꼭 필요한 치료인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은 경쾌한 음악에 맞춰서 생활체조를 즐기시는 분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신나고 즐겁게 OX 퀴즈 한번 풀어볼까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근경색은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재발하지 않는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자,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심근경색은 약을 잘 챙겨 먹으면 재발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병원이 약을 잘 챙겨 먹으면 재발하지 않죠. 아, 요즘 약이 아주 그렇게 예, 재발 약이 발달돼서. 아, 아버님 지금까지 하신 거 중에 제일 자신 있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 하나, 둘. 그러면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네, 심근경색은 약을 잘 챙겨 먹어도 재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저희 친구 남편이 스탠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몇 년 뒤에 또 하더라고요.
약을 잘 챙겨 드셨는데도 그렇죠. 그래서 재발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심근경색 환자가 약만 잘 챙겨 먹으면 심근경색 재발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심장 질환을 앓고 나면 많은 분들이 퇴원 후에 복용 처방해준 약만 규칙적으로 잘 먹고 잘 쉬고 또 식이요법을 잘하면 되겠지라고 다들 생각하시는데요. 약물 치료는 물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계속 안정한 상태에 누워있게만 되면 오히려 심장은 더 약해지게 돼서 더 예후가 나빠지게 됩니다. 심근경색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만이 다가 아니라요. 위험인자들 같은 거를 잘 차단을 해야 병이 치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고혈압, 당뇨나 고지혈증, 또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치료하고 즉 병의 근원이 잘 치료돼야지만 재발을 하거나 또 조기에 사망한다든지 이런 것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과 함께 운동을 잘 시행하면 그 결과로 심장이 필요로 하는 그 산소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강도로 운동을 하셔도 숨이 차거나 피곤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심장 환자들한테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 콜레스테롤은 더 많아지게 되고요. 또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약과 더불어서 좀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굉장히 거죠? 중요하고 필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러면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심장질환 환자는 운동할 때 숨이 차기 시작하면 운동을 멈춰야 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주세요.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심장질환 환자는 왜 숨이 차면 운동을 멈춰야 될까요? 이 숨이 가쁘고 그게 멈춰야죠. 그럼 더 악화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어머니 잘 추실 수 있는 어떤 춤 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아니. 와! 와!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심장질환 환자는 숨이 차도 뭐 운동을 멈추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반드시란 말이 없기 때문에 물론 숨이 많이 차면 멈춰야 되겠죠. 하지만은 그걸 극복하는 데에서 더 의미를 찾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시다가 이렇게 회장직을 맡게 되셨어요? 저요?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우리 회원님들이 박수를 많이 쳐줘서 회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집에 계신 분하고 같이 다니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같이 다닙니다. 지금 같이 다니세요? 네. 어디 계세요? 혹시 지금 계신가요? 우리 사모님 끝까지 멈추지 말고 열심히 운동해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삽시다. 한번 안아주세요. 한번 안아주세요. 네, 심장질환 환자가 운동 시에 숨이 차기 시작하면 운동을 멈춰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일반적으로 심장병 환자들은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심장질환 환자들은 운동을 조금만 해도 불안하고 또 심장이 약해져 있으니까 조금만 해도 힘들고 이러니까 주로 산책 정도의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가벼운 운동은 심장 기능을 도와주는데 좀 도움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에 땀이 좀 난다거나 숨이 약간 찰 정도로 운동하는 것이 심장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맞은 강도로 운동을 잘 하게 되면 최대 산소 섭취량이 좋아져서 재발을 줄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 심장이 막 이렇게 뛰는 달리기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다고 심장이 이제 심장 질환을 앓았기 때문에 약해진 심장한테 너무 과도한 운동은 조금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고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 환자들은 운동부하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운동부하 검사라는 거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심전도를 붙이고 혈압 이런 것들을 붙이고 나서요. 뭐 혈압에 이상 반응이 생긴다든지 갑자기 이상이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심전도가 이상한다든지 아니면 부정맥이 발생한다든지 뭐 아니면 협심증 증상이 생긴다든지 이제 이런 여부를 확인하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폐기능을 정확히 측정한 다음에 개개인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들을 검사를 해보면요. 환자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자각 증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전도에 이상이 생긴다든지 혈압에 이상 반응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에서 감시하에 운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동 중간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면 아, 이건 좀 위험하다. 운동 그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운동을 할 때 통증이 가슴 전체를 누르고 조인 듯 하면서 목이나 어깨로 통증이 퍼진다든지 아니면 숨이 심하게 찬다든지 아니면 가슴이 이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서 가슴이 두근거린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으면 운동을 즉시 중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심장 재활 운동 언제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심장 재활 치료 시기는 급성기 또는 심근경색 이후 일주일 이내에 시작하는 조기에 시작하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한 효과를 가져온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보통 퇴원 전에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시작하지 못하셨을지라도 언제든지 이제 전문의와 상담을 하셔서 환자분 상태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으셔서 그거에 맞는 알맞은 운동을 하신다면 심장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장 재활 운동에 대해서 처음 들었는데 개인의 어떤 운동량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무리도 되지 않고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운동 같아요. 네, 굉장히 맞습니다. 신기한데요.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보시죠. 심근경색으로 시술을 받은 환자나 심장 수술을 한 사람은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만나보겠는데 우리 회장님 한 분 계셔요. 왜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될까요? 심장 수술한 사람이나 심근경색 시술한 사람은? 시술한 사람들은 몸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힘든 운동을 하게 되면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더 무리가 될 수 있다. 네. 자, 그럼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심장질환 환자나 심근경색 환자도 근력 운동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유는요? 이유는요, 운동을 해야 피도 맑아지고요. 네. 더 진행이 안 돼요. 나오셔서 좋으신 건 뭐가 있어요? 친구들도 만나고, 운동도 해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좋죠. 모든 것이 다 좋죠. 어머니 노래도 좀 좋아하세요? 다 좋아요, 근데. 할 줄은 몰라요. 묻지 마세요. 아, 좋다!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심근경색증으로 시술을 받은 환자나 심장 수술을 한 사람은 근력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근력 운동이 유산소 운동보다 심장에 무리를 준다고 생각하셔서 환자분들이 많이 하지 않게 되는데요. 근력 운동은 심장 구석구석에 실핏줄을 발달시켜서 충격에 강하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이 점차 회복해가는 발병 후 4에서 5주 이럴 때부터는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을 함께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낮은 강도부터 천천히 강도를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각 분야별 전문가가 한 팀을 이뤄서 운영이 되는데요. 심장 프로그램은 크게 입원 재활, 통원 재활, 자가 운동 유지기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재활 치료는 심장내과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나면 재활학과에 협진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초기 운동 그리고 위험 인자 교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퇴원 후에 안전한 운동 계획 이런 것들을 포함한 1대1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이후에 전문 재활 치료가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관절 가동 범위 운동, 그리고 또 심장 재활 치료실로 이동해서 이제 스트레칭이나 걷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통원 치료는 어떻게 되나요? 네, 통원 재활 치료는 이제 회복기, 훈련기 시기의 심장 재활 치료가 되겠는데요. 운동부와 검사를 통해서 처방된 심장 상태에 알맞은 안전한 운동을 외래를 통해서 6에서 12주 정도 다니면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처방된 운동을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그리고 총 18회에서 36회 정도 방문을 하면서 하게 되고요. 또 치료 횟수가 늘게 되면 개인별로 점차 강도를 늘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운동은 일주일에 3, 4회 정도 이상을 하게 되고요. 보통 준비 운동, 본 운동, 정리 운동 순서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가 운동 유지기에는 이렇게 위험 인자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또 운동에 대해서도 잘 배웠다면 생활 속에서 이런 운동을 잘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네.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저보다도 운동을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거의 뭐 이런 개인 분들이. PT 받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요. PT를 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톡닥터 토닥 오늘은 심장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공식 질문 3가지 대신에 우리가 평소 심장 재활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질문은 워밍업인데요. 먼저 이 심장 재활 꼭 필요한가요? 네, 중요합니다. 약해진 심장도 심장 재활을 하면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근경색은 고혈압, 당뇨, 흡연 이런 위험 요인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평가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이런 위험인자 생활 습관의 교정, 그리고 운동 관리 이런 걸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심장 재활 운동 위험하진 않나요? 네, 안전합니다. 위험하지는 않고요. 의료진도 있고요. 장비의 감시하에 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심장 재활 치료실에는 응급 상황에 대비하는 장비와 인력이 모두 다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운동을 하면서 이게 적합한 강도로 시행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심장 재활을 할 때 운동의 강도는 심박수랑 운동 자각 진수를 이용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제 심박수는 저희가 처방해주는 운동 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운동 자각 지수라는 거는 약간 힘든 정도, 그리고 숨이 조금 차지만 옆에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그러나 통증은 없는 그 정도 강도로 운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같은 준비 운동도 필요할까요? 네, 심장이 본격적으로 운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스트레칭, 걷기 같은 것은 꼭 필요한데요. 준비 운동은 심혈관계와 근육계를 시작 전에 준비하는데 도움을 줘서 운동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잘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듣다 보니 이 심장 재활 프로그램 참 과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원구 씨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당뇨에도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이 되고 또 피로 회복으로 삶의 개선도 된다고 하시니까 정말 심장 질환은 없지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저 오늘 공부 잘했죠? 네, 잘하셨습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으로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토닥 시청자들께 당부 말씀 해주시죠. 네, 심장 재활은 이렇게 효과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조금 낮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심근경색은 시술을 받고 나면 증상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래를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하지만 심근경색증은 이제 재발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심장 재활은 필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건강한 TV 톡닥터 토닥. 오늘은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지희 선생님과 함께 심장 재활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